첫 번째 전화 벌써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는지 먼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그 광명시 하안동에요. 네. 그 주공 11단지 17평이나 20평 중에 네. 그 이제 재건축을 보고 갭 투자하고 싶은데 예, 그 향후 전망 이제 그 매수 시기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자, 지금 갭 투자 고려 중이시고요. 향후 전망과 그리고 언제 매수하면 좋을지 매수 타이밍까지 좀 고민 있으시네요. 네. 네,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주공 11단지 일단 이곳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하안주공 11단지를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 건데, 하안주공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양천을 끼고 있죠. 안양천 끼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하철을 이용하기에는 이제 독산역을 통해서, 금천교를 통해서 독산역을 이용해야 되고, 혹은 이제 북쪽으로 철산역을 이용해야 되는, 광명역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입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갭 투자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거주하시려는 건 아니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좀 예측을 해볼게요. 아마 이 지역의 재건축 호재, 이게 북부권역에서 받고 있는 철산주공이 받고 있는 재건축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호재도 우리 아파트도 향후에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 11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하죠? 지금 2억 4천, 2억 4천 정도요? 네, 네, 네. 자, 2억 4천 정도 하고 있고, 뭐 전세 투자할 경우에는 얼마 정도 돼요? 그럼 전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전세금은 전세가 아마 한 1억 뭐 언저리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1억 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럼 한 1억 3천 정도의 투자에 향후에 나중에 재건축 호재가 되면 조금 더 이 가격에서 더 업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투자를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지금 있는 이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거를 예상해 보면 되겠죠. 그럼 가장 좋은 점은 주변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한번 보면 돼요. 주변에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죠. 네. 아마 이 철산역 인근에 있는 뭐 7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에서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좀 많이 진행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철산주공 7단지와 우리 하안주공 11단지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돼 있는지 비교를 해보면 아마 미래적인 그 가격도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져요. 자, 아까 우리 11단지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중반이죠. 네. 2억대 중반이고 7단지의 뭐 동일 평형, 우리랑 같은 평형대 20평형대가 얼마 정도 하죠? 제가 알기로 7억 중반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7억 중반. 7억 중반. 자, 그러면 우리가 재건축을 볼 때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점은 대지 지분을 좀 많이 얘기 들으셨죠? 대지 지분을 좀 우리가 묵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아파트 11단지에 대한 대지 지분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아세요? 지금 네, 알아봤는데 12평이요. 12평 정도? 네. 12평 정도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가격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봐요. 우리는 아직 재건축 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면 지금 7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주 앞두고 있죠? 네, 네. 2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2억대 중반에서 7억대 중반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얘는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으니까 재건축 호재를 거의 80에서 90% 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11단지도 재건축이 되면 7억 중반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혹여는 여기는 철산역에서 바로 초역세권이고 우리는 좀 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한 6억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참 똑똑한 부동산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철산주공 7단지의 20평이 그냥 20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대지 지분을 살펴보면요. 30평이에요. 자, 우리 아까 대지 지분 12평이죠? 네. 그럼 몇 배 차이예요? 한 2.5배 차이 나죠? 네, 네. 그렇죠? 그러면 2억 중반에 곱하기 2.5 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7억 정도 나오겠죠? 네. 그렇죠?
이미 대지 지분의 가치로 안전진단까지 호재를 받고 있는 아파트 가격을 다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여기서 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게 많이 있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투자를 1억 중반 주고 나중에 7억까지 가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여기다 투자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자, 이 지역에 가장 특색 있는 거는 역시 하안주공이나 철산주공이나 소형 평형이 많죠. 자, 그 이유는 건너편에 이제 쥐밸리라고 하는 업무시설이 있어요. 오히려 이 지역은 앞으로 실거주 입주하는 괜찮은 연식 괜찮은 아파트들 혹은 연식이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들은 오히려 강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지역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이 1억대 됐잖아요. 그렇죠? 1억 한 2천에서 3천 정도 이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금액으로요. 철산역 인근에 있는 10년 차 된 아파트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투자 뭐 한 2, 3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더 해서라도 이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갭이 좀 들어있는 실입주하는 아파트 찾을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아파트들로 찾으시는 게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11단지는 포기하시고 이 철산역 주변에 있는 기존 아파트를 노리셔라. 이렇게 좀 결론 좀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아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연락 주십시오. 저희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신선하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스마트한 분석 원하신다면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연결이 됐어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제가 그 매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네. 어떤 향후 전망이나 그런 사도 되는지 여쭤러 전화드렸거든요. 네, 어느 지역이요? 그 서대문구 천연동이요. 천연동이요? 어떤 거 지금 네네. 보고 계세요? 그 천연 뜰한채라고 해서 23평 아파트예요. 23평이요. 네네네. 네네. 그게 지금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향후 사면 어떨까 해서 전망이나 네. 투자 괜찮은지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혹시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전세를 끼고 이제 뭐 갭 투자라고 요즘 막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투자 그렇게 좀 목적.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네. 좋습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저희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누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천연 뜰한채 아파트 보신 거죠? 네, 맞아요. 네, 여기 23평형. 네, 23평형이요. 23평형을 보신 거고. 자, 일단 네, 물건을 봤는데 좀 싸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싸게 나오신 것 같아서 싸게 나온 것 같아서 이제 보신 거예요. 일단 지리적인 입지부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서대문역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혹은 3호선인 독립문역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이제 금화터널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좌측편에 서쪽편으로는 이제 연세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면 뭐 이화대학교라든지 서강대학교라든지 대학가 인근에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건너편에 이제 유명한 아파트죠. 경희궁자이가 이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희궁자이의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는 일단 하나 알고 계시고요. 네. 또 주변을 보면 뭐 부가연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공덕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다 이제 재정비가 됐죠. 그래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투자하시는 것 좀 찬성 의견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아파트가 가격을 상승하려면 어떤 영향이 있어야 어떤 부분이 작용을 해야 가격을 상승할까요? 제가 볼 때는 주변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 아파트도 같이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주변 가격이라는 거에 주변 아파트 가격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지금 경희궁자이의 20평대 가격 혹시 아세요? 지금 5억에서 6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경희궁자이는 이제 더 비싸죠. 경희궁자이 새로 입주하는 20평대 가격이 거의 뭐 11억 정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아현동 있는 지역의 가격을 알아보셔도 아현동에 있는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이런 거 가격도 꽤 비싸죠. 한 10억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엄청나게 비싸죠. 예전에 있는 이 북아현동 이 산동네가 아니라 이제 좀 탈바꿈을 어느 정도
한 50%, 60% 정도 한 그런 현상입니다. 자, 과거에 또 밑으로 내려가면 마레프도 있고 뭐 공덕자이도 있고 고가의 아파트들이 좀 여기에 자리를 잡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 아파트도 가격이 좀 올랐죠? 천연트라체도 가격이 좀 상승했죠? 근데도 좀 지금 물건이 좀 싸게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싸죠.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래요. 과거 처음에 부가연이라든지 아현지구에 처음 아파트가 들어설 때 24평의 가격이 5억부터 시작했어요. 네. 자, 그러다가 8억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10억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같은 5억 갈 때는 가격이 움직이질 않죠. 근데 그렇죠, 8억 정도 갈 때도 약간 멈칫해요. 네. 왜냐하면 천연뜰한 채를 바로 찾는 것보다는 주변에 다른 연식 좋은 아파트들로 그게 먼저 가요. 입지가 더 좋은 데로. 그리고 나중에 지금 10억이 됐다라고 하니까 우리 아파트에 상대적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4억 후반이죠. 네, 5억이 4억 후반에 5억. 네, 5억에서 4억 후반인데 상대적으로 2배란 말이에요, 가격이. 그죠? 네. 자, 이런 가격 움직임을 지금 가장 받을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뭐 11억, 12억짜리 아파트가 계속 생기면서 그런 가격 압력이 전세가보다도 못한 가격이거든요. 그렇게 네. 하면 전세 찾으러 왔다가 집을 구입할 수도 있겠죠. 아, 자, 이런 주변에 다른 부분이 아파트 비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고가의 아파트에 비해서 가성비가 높다라고 하는 말이 꼭 우리 천연뜰한채 아파트를 가지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호재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주변 지역에 있는 지금 우리 지역 자체가 약간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이게 과거에는 되게 안 좋은 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 신규 분양하는 새로운 아파트들이 다 언덕에 있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죠. 왕십리나 이런 데 빼고는 금호, 옥수 같은 데는 전부 다 이렇게 큰 고바위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도 고가 아파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거꾸로 뭘 얘기하냐면 결국은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입지의 가치가 조금 더 발휘되지 않냐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중심 지역에 있는 업무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죠. 여기 중심에 있는 지역이 바로 업무 시설이기 때문에 업무 시설의 접근성이 조금 더 발휘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지금 부동산 정책상 혹은 분위기상 너무 고가인 거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위험성이 먼저 떠올라요. 그런데 비싸니까. 저가인 거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안정성이라는 말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당분간 이렇게 가성비 높고 실입주할 수 있는 이런 집들은 조금 더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예전처럼 많이 해주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보유한 금액에서 최대한 아껴서 들어가야 하는 집들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하시는 거 찬성 의견 드리고요. 앞으로 이 지역이 조금 더 완고해 완숙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투자처를 이렇게 빠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결론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빨리 네. 가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가격 경쟁력이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지금 바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리더스 자산관리 김재민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는 1순위 무주택자인데요. 네. 제가 이제 실제로 살 목적으로 장이 뉴타운 분양을 받아야 하는지, 네. 조합원 매물을 매수해야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또 만일 분양 받아야 한다면 장이 뉴타운하고 신정 2-1 촉진지구 중 어느 쪽이 더 좋을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네. 1순위 무주택자이시고요. 네. 자, 지금 분양을 받을 곳이 장애 뉴타운하고 그리고 네. 이제 또 고민 있으신 곳이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쪽에 이곳으로 네. 이제 가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신 것 같네요. 네. 어느 쪽이 더 괜찮은 건지. 맞죠? 네네네. 네,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김재민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질문 주신 게 장의재정비 촉진지구와 지구 내 분양을 받는데 이거를 첫 번째는 조합원 분양권을 살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1순위로 분양을 받을지를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조합원 물건을 사서 우리가 편하게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1순위에서 남들과 경쟁을 해서 들어가느냐, 이 두 차이인데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시기에는 당연히 조합건을 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남과 경쟁하지 않고 내가 여기 있는 조합원 물건을 삼으로써 바로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분양하는 물건보다 조합원 물건이 조금 더 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미엄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분양하기 전에 조합 물건은 왜 먼저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냐면 제가 볼 때는 이익이 있어요. 왜 거래가 되냐면 조금 더 분양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하거든요. 프리미엄이 붙어도 그거보다 밑에 가격에 형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좀 여기 장위 재정비 촉진지구는 조금 더 과거로 좀 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이제 24평 같은 경우에 4억대 중반 정도에 아마 분양을 했을 거예요. 이게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자, 그런데 실분양가는 5억 중반에 돼 있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1억의 갭 차이가 있죠. 자, 1억의 갭 차이가 유지되면서 1억에서 더 하향권인 한 5천만 원 선에서 조합원 물건이 거래가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장위재정비 촉진지구에 조금 먼저 들어갔으면 우리가 이런 프리미엄에 대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장위재정비 촉진지구도 지금 많이 진행이 된 상황이라서 아마 그렇게 유리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은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찾아보신다고 해도 아마 프리미엄이 좀 많이 형성이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 장위 뉴타운 지역으로 번졌기 때문에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뭐 많게는 한 2억 정도까지도 프리미엄이 올라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는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근데 볼 줄 아는데 어떻게 봐야 되냐고 그냥 프리미엄 있고 조합원 분양권 사면 아파트가 그냥 오시는 줄 알아. 그런데 일단은 계산하는 법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합원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합원 권리가액이라는 게 발생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산 그 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억 정도다라고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2억이 프리미엄이 붙는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얼마 주고 사는 거죠? 3억 주고 사는 거죠. 네. 자, 3억 주고 사는데 이 아래 거에 있는 이 프리미엄 자체의 2억은 없는 돈이에요. 자, 그럼 결국 나중에는 1억만 우리 자산 가치가 남죠. 그럼 추가적으로 우리 조합원 분야가 아까 4억 5천이라고 했죠? 그럼 얼마를 더 내야 되냐? 3억 5천 더 내야 되죠. 그러면 얼마 금액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3억에서 3억 5천이 더 들어가니까 플러스하면 6억 5천이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일반 분양가에서 더 올라간 프리미엄과 합산한 금액이 이거보다 당연히 더 높게 형성돼 있을 거예요. 요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갈 수가 있다라는, 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계산법으로 해서 일단 이 지역에 있는 물건을 한번 알아보시고요. 한 가지 우리가 이 조합원 물건을 그럼 무조건 사야겠네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개발 촉진지구에서 진행된 이런 지역들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재건축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을 할 때 아무래도 조합원 분양이 있고 일반 분양이 있겠죠. 자, 조합원은 뭐냐면 사업주예요. 그럼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 부분을 나중에 조합원이 다시 떠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기억을 하시고 일단은 물건을 먼저 계산해서 수익이 남겠다 하면 조합원 분양을 선택하시고 안 그러면 그냥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분양받겠다라고 하면 분양권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위로 갈 것이냐 신정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자, 장위 뉴타운이 있고 신정 뉴타운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의 가장 요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는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주변에 이 월곡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나요? 별로 없죠? 네네. 아마 도심으로 많이 가야 돼요. 도심권으로 많이 이동을 해야 되고 또 강남권도 좀 접근이 어렵고. 근데 이 신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 영등포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쥐밸리라든지 업무시설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시설이 많은 데로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요소는 주변 아파트 가격이에요. 자, 이 지역에서 아파트 새로 생기면 아마 장위 뉴타운이 가장 비쌀 거예요.
자, 그럼 1등 해야 되잖아요. 끌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만큼 장이유타운은 1등에서 앞서가서 바람도 맞아야 되고 자기 혼자 가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지예요. 근데 신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어떤 단지가 있어요? 목동이라고 있죠. 자, 목동이 더 높은 가격대 10억대 이상의 가격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편안한 조건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당연히 두 지역에서 선택할 때는 그럼 어디로 가셔야겠어요? 신정으로 신호를 가야겠죠. 네. 자, 그리고 신정동으로 선택을 하시고 아까 그 조합원 분양 물건은 그렇게 계산해 보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상담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 먼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을까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네. 전세 끼고 샀다가 네. 입주할 예정이거든요. 입주할 예정이요? 네네. 네네. 그래서 지금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하고 혹시 이 아파트 아니면 주변에 추천해 주실 만한 아파트가 있을까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일까요? 이게 옥수동에 네. 극동 그린 아파트 42평짜리입니다. 42평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현재는 네네. 전세로 일단은 투자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실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네네, 전세 끼고 갭 투자. 갭 투자로.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재미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네. 보고 계신 아파트가 극동그린 아파트예요. 네네. 그리고 뭐 옥수역 이용할 수도 있고 뭐 금호역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신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극동그린 아파트가 주변에 비해서 좀 저렴하다고 생각해서 구입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가격 부분이 이제 우리 42평 얼마 정도 하죠? 지금 9억 1천 뭐 이렇게 해서 9억 조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9억 정도 하고 네. 있는 상황인데 옆에 극동 아파트는 얼마나 해요? 옥수 극동 아파트? 그 옆에 단지는 지금 30평대가 지금 여기 40평대랑 비슷해요. 30평대 가격이 똑같아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연식이 그럼 극동 아파트가 조금 더 오래됐는데 오히려 더 가격이 비싼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30평대 가격이 9억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파트는 94년식, 95년식이고 97년식이고 극동 아파트는 더 오래됐어요. 네네. 거의 뭐 10년 차 이상 나는데 가격이 더 비싸다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극동에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극동 아파트는 리모델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거의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이 조금 올라가서 9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아파트 30평형 가격은 한 7억 정도 하나요? 예, 한 7억 한 중반대 정도 합니다. 7억 중반 정도. 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유 없이 가격이 싸지는 않아요. 우리가 항상 이 물건 봤을 때 어느 물건이 싸다라고 해서 저게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그냥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 자, 실상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 현재의 용적률 자체가 한 200%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최대한 높일 수 있는 한도가 한 310%까지라고 봐요, 저희가. 그랬을 때 200%에서 110%를 조금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 좀 낮겠죠. 자, 그런데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잘 모르시죠? 예, 거기까지는 제가, 네, 예. 이게 거의 298%라고 해서 300%다 가까워요. 자, 그러면 거꾸로 가정해 봤을 때 310까지 똑같이 받는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에 있는 7억 중반, 9억의 가격에서 플러스 알파로 추가 분담금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아파트가 이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에 대해서 더 생각할 나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단기 거주로는 가격이 싸다 해서 조금 상승할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투자하면 안 되는 아파트입니다. 오히려 나중에 실거주까지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지역 옥수역 인근에 있는 금호역 쪽으로는 가지 마시고요. 옥수역 인근에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 중에서 10년 차, 뭐 12년 차, 뭐 13년 차 이런 아파트들을 오히려 선택하시는 게 오히려 가격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선택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